자, 우리 마지막 교시는 이제 조세범 처벌법이에요. 조세범 처벌법. 지금 우리 국세징수법의 네 문제를 거의 맞출 수 있게 배웠다라고 보시면 되고, 조세범 처벌법은 두 문제, 두 문제. 우리 50분 투자해서 52 문제니까 가성비가 굉장히 높은 세목이에요, 사실. 우리 법인세가 10문제 나오는데 사실 1차에서 법인세 10개 맞추려면 거의 2년 공부해야 되고 10개 다 맞추려면 10개 다 맞추려면 그게 사실 그렇잖아요. 진짜 어렵잖아요. 이게 많고 시간도 오래 걸리고. 근데 뭐 그걸 안 알아 제껴라 이게 아니라 일단은 그래도 1차에서 안정적인 점수 확보를 해서 평락이 될 수도 있으니까 한 문제로 더 맞추는 이렇게 확보를 하기 위해선 조처법까지는 좀 가져가세요. 이게 구질구질해도 가성비가 좋으니까 이거는 가져가세요. 웬만하면 가져간다. 그냥 잘 외우면 이거는 뭐 생각 없이 외우면 그냥 정답이에요. 보통 외우면. 그래서 꼭 이제 가져갔으면 좋겠다. 그래서 여기는 단순히 벌과 관련된 거거든요. 벌과. 그래서 우리 형벌이에요. 형벌. 그래서 세법과 관련해서 벌을 하면 이제 징역 살 수 있는 거. 징역. 학교 가는 거야. 학교 가는 거. 벌금 받을 수 있어. 벌금. 징역형, 벌금형 이렇게 받을 수 있는 게 얼마 받고 몇 년 살고 이런 거 정해놓는 게 조세범 처벌법이에요. 조세범 처벌법. 둘 다 받을 수 있어요. 그 이제 병과라고 해요. 별과 징역형 또는 벌금형이 있고 징역형 플러스 벌금형이 있을 수 있어요. 깜빵도 가고 벌금도 내고 그런 것들을 이제 잘 외우시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좀 짜증나죠. 외우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을 여기 할 필요가 없다. 그냥 이거 행정수수법처럼 이게 그냥 조세범 처벌 요 프린트만 들고 다니면서 외워도 두 문제 무조건 맞추는 거예요. 그냥 두 번째. 그래서 목적 볼게요. 이 법은 세법을 위반한 자에 대한 형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해서 형법의 어떤 특칙이라고 보시면 되고 세법의 실효성을 높이고 국민의 건전한 납세 의식을 환입함으로 목적으로 한다. 그래서 목적 뭐 시험에 안 나오지만 한번 읽어보시고 요거는 혹시 올라보세요. 우리 조세범 처벌법에서 말하는 조세는 뭐냐? 관세는 별도의 관세를 처벌하는 법률이 있어요. 그래서 관세를 제외한 국세 말하는 거 국세. 관세를 제외한 국세. 지방세도 지방세 처벌 규정에 따로 지방세 기본법 이런 데 있거든요. 그래서 국세를 잘못했을 때 부과되는 게 조세다. 그래서 조세범 처벌법의 조세 정의는 좀 보시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요 3조예요. 3조. 조세 포탈. 조세 포탈. 근데 이게 조문서는 좀 달리되어 있지만 잠시 여기로 한번 가볼까요? 잠시 우리 프린트에서 여기 뒤로 먼저 좀 가볼게요. 뒤로 좀 죄송한데 좀 먼저 가서 제일 뒷때쯤에 18조 여기로 한번 가보세요. 18조. 그래서 어떤 조세범 처벌법의 통치가 같은 내용들인데요. 18조 제목에 양별 규정이 있어요. 양별 규정. 이거 다시 이게 왔다 갔다 하기가 너무 이제 복잡할 것 같아서 요거는 좀 프린트로 보면 양별 규정이라는 게 있죠. 양벌 규정. 그래서 양이 이거 양빵이에요. 양빵. 양쪽으로 벌을 규정할 수 있냐라는 건데 뭔가를 잘못한 행위자가 있을 거 아니에요. 행위자. 뭔가를 잘못한 행위자. 근데 얘가 하필 회사를 다니고 있어요. 회사. 그래서 법인 또는 얘가 개인 사업체에 소속되어 있는 근로자였다는 거예요. 행위자가 하필 근로자. 얘예요. 얘. 지금 그래서 뭔가를 잘못했어요. 그래서 지금 행위자한테 원래 이제 때리는 거잖아요. 행위자한테. 근데 요거를 방치한 법인 개인 사업자한테도 벌을 과할 수 있냐. 양벌 규정이 된다. 양벌 규정이 된다. 근데 이것도 본인의 상당한 게으름 없이 자기는 진짜 무책임, 선량한 관리자의 책임을 다했음을 입증하면 부과할 수는 없지만 원칙은 이다 된다는 거. 원칙은. 근데 우리 죄송해요. 이거 잘못 썼다. 이거 큰일 났다. 이거 바꿔주세요. 반대로 썼다. 벌금형을 양별할 수 있어. 벌금형. 이 행위자가 뭔가 잘못했을 때 벌금형이 있고 징역형이 있다라 그랬잖아요. 벌금형, 징역형 엔드가 있을 수 있고 또는 있을 수 있는데 어쨌든 양벌 규정을 적용할 때는 벌금형을 양벌 규정할 때 우리 법인을 깜빵에 들어가고 이런 개념은 없죠. 일단 기본적으로 법인을 감옥에 넣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양벌 규정에 징역형은 없어요. 요거 이제 단골 시험을 일단 잘 나와요. 양벌 규정 적용한다. 근데 징역형도 적용한다. 이런 식으로 굉장히 잘 나와요. 그래서 법인 괄호 문구도 보세요. 국세기본법에 따른 법인으로 보는 단체를 포함한다. 이런 거 장난 괄호 많이 쳐. 제외한다가 아니라 법인으로 보는 단체를 포함하고 그 법인의 대표자 또는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에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법에서 규정하는 범칙 행위를 하면, 일단 가로 건너뛰고 범칙 행위를 하면 행위자를 벌한 뿐만 아니라 그 법인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에 벌금형 미추치세요. 벌금형을 과한다. 양벌 규정을 할 수 있다는데 징역형을 양벌할 수는 없고 벌금형으로 간다. 벌금형 굉장히 잘 나온다. 그래서 화살표도 있다. 징역형에 대해서는 양벌 규정이 없다. 양벌 규정이 없다. 그래서 잘 기억에 남는 건 법인을 감옥에 넣을 수는 없다. 그렇죠? 법인을 감옥에 넣을 수는 없다. 이렇게 기억하시고, 다만 법인 개인이 위반 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지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양벌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좀 약간 그런 표현이지만 꼬리 자른 거예요. 꼬리 자른 거. 이 선에서 그냥 꼬리 자른 거예요. 그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가 되는 거예요. 일단 이 조문이 잘 나오니까 꼼꼼히 보셔야 되는데, 아까 위에서 생략했던 괄호 문구 있죠. 괄호 문구. 괄호 문구도 좀 주의해서 봐야 돼요. 또 첫 번째 괄호 말고 세 번째 괄호 있죠. 해외 금융계좌 정보 비밀 유지 규정을 위반한 행위. 이것도 이제 뒤에서 배울 텐데, 이게 금융기관이나 세무 공무원이 해외 금융계좌 비밀 유지 규정이 있는데 그거와 반하게 누설한 거예요. 누설. 그럼 이거 양벌 규정 적용하면, 예를 들어 세무공무원 위에가 누구예요? 우리 국세청장한테 양벌 규정 적용하거나 더 위에 누구예요? 우리 완전 그냥 우리 블루 화이트 막 이렇게 가는 거예요. 완전. 그래서 요거 제외예요. 제외. 양벌 규정에서 제외. 해외 금융계좌 정보 비밀 유지에 관한 위반한 행위는 양벌 규정 적용할 수 없다 해요. 근데 이것도 포함 이렇게 장난칠 수 있어요. 포함은 징역형으로는 아까 나중에 이제 기출 풀어보겠지만 벌써 한 3-4번 나왔어요. 오답으로 징역형을 과한다 이거는. 근데 요 괄호 문구 장난치는 거 요거 한 번도 안 나왔어요. 한 번도 안 나왔어요. 근데 위에 것도 한 번 나왔어요. 법인으로 보는 단체를 제외한다. 이런 식으로 한 번 나왔어요. 이런 식으로 한 번 나왔어요. 근데 아직 그거 해외 금융계좌 요건 안 나왔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상당한 주의를 게을리한 경우에도 적용한다. 이런 식으로도 벌써 다 나왔어요. 다 나왔어요. 근데 그런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그 다음에 형법 적용의 일부 배제라고 해서 우리 벌금 경합에 관한 제한 가중 규정이라는 게 있어요. 두 번째 줄 보면 벌금 경합에 관한 제한 가중 규정이라는 게 있는데, 이건 이제 뭔 소리냐면, 예를 들어 벌금이 이 사람이 어떤 행위를 하면 두 가지가 동시에 적용될 수 있어요. 그래서 2천만 원짜리 벌금이 있었고 3천짜리 벌금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럼 둘 다 부과하는 게 아니라 큰 거에 1.5배를 한도로 한다. 이런 형법 규정이 있대요. 그래서 5천만 원을 부과하는 게 아니라 4,500을 한도로 부과한다. 이게 벌금 경합에 관한 제한 규정이 있는데, 조세범 처벌법 중에서 3조부터 6조, 뭐 10조, 11조, 14조 이런 거 배울 텐데, 요런 범칙 행위의 자에 대해서는 벌금 경합에 관한 제한 가중 규정을 두지 않으니까 다 부과하겠다는 거죠. 그냥 5천을 다 부과하겠다는 거예요. 이런 규정들은. 그래서 이런 것들 좀 시합적으로 나온다면 나올 수도 있기는 해요. 나오는데 이걸로 장난친 적은 없는데, 일단 그래서 이제 3조 6조 나중에 책에는 다 표현해놨어요. 일부러. 지금은 그냥 이렇게 안 했지만 어쨌든 형법 중에 일부 배제란 규정도 있고, 넘어가서 이거 고발. 여기도 시험 잘 나요. 고발 전치주의라고 해서 우리 저 사람 깜빵 데려가세요 라는 거 국세청장, 지방국세청장, 세무조장의 고발 없이는 검사가 마음대로 공소를 제기할 수는 없어요. 근데 이것도 시험에 항상 정말 나쁜 놈들은 이 세무서장의 고발 없이도 검사 자의적으로 고발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나오거든요. 어떠한 경우도 없어요. 어떠한 경우도 없어요. 검사 마음대로 할 수 없고 세무서장 등의 고발이 있어야지만 검사는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보시고, 공소시효 기간 드라마 같은 데서 많이 보죠? 범죄가 시간이 지나면 시간의 효력이 발생해서 사라져요. 7년이에요. 7년. 원래 5년이었다가 나중에 국세기본법 배운 사람들은 제척기간이 5년이 원칙인데 무신고는 확인하기 어려우니까 국세부가권의 제척기간이 7년으로 늘어나면서 얘도 7년을 바꿨어요. 그래서 5년이 아니라 7년이야. 7년이 지나면 완성된다. 다만 자 예외가 있네요. 양별 구정에 따른 행위자가 특가법의 적용을 받는 경우에 법인이에요. 법인에 대한 공소시효는 10년짜리가 딱 하나 있어요. 그래서 법인에 대한은 10년이 지나면 완성된다. 근데 원칙 7년. 예외 딱 하나 10년짜리 하나 있다. 그래서 이게 일반 논적인 개념이고, 다시 앞쪽으로 가셔서 본격적으로 그럼 무슨 범죄를 세법에 저질렀길래 얼마의 징역을 살 수 있고 얼마의 벌금 내냐 잘 외우시는 거예요. 이제 우리 3조는 무조건 중요해요. 굉장히 중요해요. 시험에 굉장히 잘 나와요. 굉장히 잘 나와요. 사실 여기는 너무 조문이 짧아서 20조밖에 없어요. 20조. 그래서 이제 그래도 잘 나오는 테마예요. 조세 포탈.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서 조세 포탈, 탈세한 거죠. 환급을 받았어요. 환급 받으면 안 되는데. 사기나 부정한 행위로 공제를 받았어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 환급 공제받은 세액의 2배 이하의 벌금. 이런 거 외워야 돼요. 이거 외워야 돼요. 둘둘이에요. 둘둘 치킨이 있었는데 옛날에, 그죠? 둘둘 치킨 좋아했어요. 저는 굉장히. 그래도 좀 스탠다드한 바베큐를 좋아하는 스타일이었어요. 그 당시에는. 둘둘이에요. 둘둘. 다만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3.3이에요. 3.3. 그럼 뭔가 세다는 거죠? 탈세를 심하게 하는 놈들이에요. 3년 이하의 징역, 3배 상당하는 벌금. 첫 번째, 포탈세액이 겁나 커요. 3억 원 이상 이고 엔드. 신고 납부할 세액이 30% 이상이나 탈세했다. 3.3이에요. 3.3. 두 번째는 5억이면 이 30% 요건 빠지고 그냥 5억 넘으면 3.3. 5억 넘으면 3.3. 요 두 가지는 3.3. 근데 요런 것도 시험에 다 잘 나와요. 1의 죄를 범한 자, 둘둘이나 3.3. 이런 사기 부정한 행위를 범한 자에 대해서는 병과가 징역형 플러스 벌금형 동시에 부과할 수 있다는 거예요.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할 수 있어요. 무섭죠? 근데 3번 우리 자수라고 적었어요. 자수. 쉬운 용어로 봅니다. 자수. 우리 자수하면 깎아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자수. 스스로가 포탈한 걸 자수한 거예요. 그래서 1의 죄를 범한 자가 포탈세액 등에 대하여 국기법에 따라 법정 신고 기간이 지난 후 2년 이내 수정 신고. 이것도 국기법에서 배웠는데 내가 과소 신고한 거를 스스로가 증액 신고를 하면 제가 소금 조금 냈어요. 탈세로 조금 냈는데 들킬 게 너무 겁났던 거예요. 막 악몽 꾸고 스스로가 수정 신고를 해요. 근데 10년 뒤에 수정 신고 이런 거 효력이 없고 2년 안에 수정 신고하면 일단 가산세를 깎아줘요. 그래서 수정 신고를 유도해요. 그래서 여기서도 그 규정을 준용한 거예요. 2년 이내 수정 신고는 여기서 나온 게 아니라 그 국기법 규정을 따온 거고요. 요거는 신고 안 한 사람이 나중에 신고하는 거예요. 얘는 신고를 했는데 조금 신고해서 늘려서 신고하는 거고, 얘는 애초에 한 번도 신고 안 한 사람이 신고하는 거예요. 그걸 기한 후 신고라고 하는데 요거는 6개월 이내 하면 가산세가 깎아줘요. 이런 거 자수한 거예요. 자수한 거. 그럼 형을 감경받을 수 있어요. 자수해라. 형 깎아줄게. 네 번째, 1의 죄를 상습범. 조세 포탈을 상습적으로 했어요. 뭔가 제재를 더 가해야겠죠? 형의 2분의 1을 가중해요. 위에 형의 2분의 1을 가중해서 부과한다. 상습범은. 근데 그럼 사기 부정행위가 뭐냐 이렇게 될 수 있잖아요. 사기 부정행위가 뭐냐. 일단 요 범칙행위 기숙시기 밑에 요 6항을 볼게요. 6항. 사기 부정한 행위는 뭐냐.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조세 부과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 행위가 있어요. 즉 탈세를 마음 먹고 해야 돼요. 그냥 저 나중에 막 저 세무조정 몰라가지고 누락했는데요. 그거는 사기 부정한 행위가 아니에요. 모르는 거 단순 무지, 단순 착오 이런 것들은 적극적 행위가 아니에요. 이거는 정말 악의적으로 탈세를 한 행위들이 악의적으로. 그거 단순 누락으로 사기 부정행위면 저희 세무사 다 잡혀가요. 저번에 수습 세무사 때 다 잡혀가요. 우리 요즘 들어가자마자 지금 법인세 해야 된단 말이에요. 들어가자마자 난리도 아니에요. 처음에 어려워요. 너무 세무에게 100점 맞아도 실무가면 새로 0점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완전 달라요. 프로그램을 일단 배워야 돼. 우리는 도전을 배워야 돼. 도전을. 그리고 현실과 또 많이 달라요. 또 이게 시험이랑. 근데 세법학은 되게 중요해요. 아마 세법학을 잘하면 그만큼 실무 적응이 빨라요. 세법학은 굉장히 도움이 많이 돼요. 근데 재무원과 세무에게는 이거는 문제 풀 때 이렇게 안 했는데 이렇게 궁금증들이 많이 해소돼요. 근데 사기 부정한 행위로 하면 큰일 나겠죠? 그래서 이제 열거된 사회 보시면 이중당부 작성했다, 거짓 기장했다, 거짓 문서했다, 파기했네 장부를 아예, 재산을 숨겨놨네, 거래 조작 은폐, 고의적으로 장부를 작성하지 않았네, 비치하지 않았네, 계산서 세금 계산서 조작했네. 그다음 여기 뒤에 더 있어요. 한이 넘어가서 못 썼는데 일단 문제 풀면서 올 텐데 뭐 ERP를 조작하거나 그 밖에 뭐 위계 질서를 한 경우 이런 경우도 있는데 막 사유를 열거된 거를 물어보진 않고 아닌 것들을 더 보시는 게 좋아요. 그냥 단순히 세무주정 착각, 뭐 그냥 단순 무신고 이런 것들은 부정한 행위가 아니에요. 이러면서 적극적으로 사기를 했었어야 돼요. 그게 이제 둘. 근데 그게 고액이면 3.3이 되는 거예요. 고액이면 3.3. 그럼 이러한 범칙 행위의 기수식이라는 건 뭐냐면 범죄가 완성된 시기인데요. 근데 조세에서는 범죄 언제부터 기수시기로 판정할 거냐. 국고의 조세 수입이
안 들어온 때라고 생각하세요. 안 들어온 때. 국고의 주세 소입이 안 들어온 때로 기억하셔야 돼요. 이런 거 이제 말장난 치기 좋아요. 이것도 우리 아까 배웠던 성립 확정 그거랑 좀 연관이 되어 있는데요. 우리 원칙적인 조세는 신고 납부기한 때 내는 거잖아요. 소득세 5월달, 법인세 3월달. 그때 지났어요? 사기 부정한 행위했어요? 그때부터 범죄 행위가 시작되는 거예요. 왜냐면 원래 이때까지 돈이 들어왔어야 되죠. 국고에 5월달까지 소득세 들어왔어야 되잖아요. 그 지난 날부터 범칙 기수 시기가 시작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기수 시기가 시작돼요. 근데 1번은 뭐냐면 신고는 했는데 정부가 부가징수한 조세, 상속세, 상속세, 증여세. 신고는 했지만 확정이 안 되고 정부가 부가징수하는 거. 정부가 부가징수. 그럼 해당 세목의 과세 표준을 정부가 조사 결정한 후 납부 기한이 지난 때 이때까지 내라. 정부가 결정한 세액을 이때까지 내라라고 했는데 안 냈어요. 다음 날부터 기수 시기가 된다라는 건 다음 날부터 다만자까지 신고도 안 했어요. 신고도. 상속세 신고도 안 했어요. 신고하라 그랬는데. 조세 포탈 목적으로 신고하지 않으므로써 과세 표준 정부 결정 조사 결정 없다면 이때는 신고기한 지한테 이때 신고기한 때 신고도 안 했으면. 그래서 이런 것들을 여기 위에 꽂아놓으면서 장난을 많이 쳐요. 그래서 범칙행위 기속시기 이러고 크로스해서 물어보니까 잘 생각해야 돼요. 근데 이것도 성립 확정 시기를 잘 이해하고 이러면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그래서 국고에 돈 안 들어올 때부터 범죄는 완성됐다라고 본다라고 좀 손쉽게 기억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본격적으로 각종 그 규정에서의 부정행위를 했을 때 범죄들을 말하는 거예요. 첫 번째, 우리 농어민 등이 농업 등의 사용에 의한 석유류를 용도 외 다른 용도로 사용 판매하여 조세를 포탈하거나 조세 환급 공제를 받은 석유 판매업자. 주유소예요, 주유소. 우리 농민들을 위해서 주유소를 팔 때는 세금이 면제된대요. 개별 소비세 뭐 이런 거 면제된대요. 근데 농민들한테 안 판 거예요. 농민들한테 팔아다 뻥치고 다른 사람한테 판 거예요. 그냥 일반 개인들한테, 일반 기업체한테 판 거예요. 우리나라 석유 한 방울도 안 나오죠? 세요. 3배, 3년 5배. 3년 5배. 두 번째는 외국 한배 선박 원양 안버섯 배에 기름 꽂아주면은 세금이 면제됐는데 그때 그 조세 포탈이나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확인돼서 탈세를 했다. 이것도 3년 5배. 면세유와 관련된 거 3년 5배. 그 다음에 이거는 그 반대 상황이에요. 그 농민들이 농민 구입 카드를 이제 농협 같은 데서 발행받아야 되는데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면세 유류 구입 카드 등을 발급하는 행위. 짜고 농협 등이 농민들한테 안 주고 일반 개인차한테 팔았다는 거예요. 그럼 그 농민 그 석유 카드가 있으면 면세로 살 수 있단 말이에요. 그때 그게 들켰다? 3년 3천만 원. 3년 3천만 원. 넘어가서 가짜 석유. 진짜 센 놈이에요, 우리. 가짜 석유. 이게 아마 제일 셀 거예요, 조처법에서. 가짜 석유 제품의 제조 판매. 가짜 석유 제품을 제조 판매하여 조세를 포탈한 자는 5년 5배. 엄청 세죠, 그죠?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한 세액의 5배의 벌금치다. 55예요, 55. 지금 2233, 55 이런 식으로 계속 보셔야 돼요. 55. 우리나라 술에도 민감해요. 술 굉장히 민감해요. 우리 주세 이런 거 되게 높은 나라거든요. 근데 술을 마음대로 못 만들어요. 면허를 받아야지만 술을 제조하고 판매할 수 있단 말이에요. 무면허 주류 제조 판매를 했대요. 세요.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주류 미술 술덧 뭐 이런 거 뭐 막걸리 뭐 이런 관련된 내용 같은데 저도 찾아보다가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그냥 심심하실 때 한번 봐보세요. 근데 괄호 보세요. 자기가 먹기 위해서 만들었대요. 리를 포레스트 보셨나? 테리야끼가 거기서 요리 잘하는 걸로 나오잖아요. 그 문소리 씨가 엄마여가지고 막 요리 막 편지를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영화를 다 안 보는 것 같네요. 그래서 김태리가 막걸리 만들면서 거기 유준열이랑 막 먹고 그런단 말이에요. 갑자기 사기 부정한 행위 3천만 원 난리 나겠죠. 자기가 먹는 건 괜찮다는 거예요. 판매하면 안 돼요. 개인이 자가 소비란 제조는 제외한다. 괜찮다. 막걸리 같은 거 만들어 먹을 수 있다. 근데 그게 아니라 판 거죠, 판 거. 무면허 판 거. 3년 3천만 원. 3년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근데 괄호도 한번 볼까요? 주세 상당액 세배의 금액이 3천만 원 초과하면 3배를 적용하는 거죠. 더 높이 과중 처벌하는 거죠. 그렇죠? 3배 3천만 원인데 3배의 금액이 3천 초과하면 3배의 금액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뭐 이런 것들은 안 보셔도 될 것 같고요. 33 이런 것도 외우셔야 돼요. 33 이런 거 외우셔야 돼요.
넘어가서 우리 체납 처분 면탈. 체납 처분 면탈. 납세 의무자 또는 납세 의무자의 재산을 점유하는 자가 아까 우리 압류 같은 거 걸어놔야 되는데 체납 처분 집행을 면탈하거나 면탈할 목적으로 재산 숨겨놓거나 탄로하거나 거짓 계약을 해서 들켰다. 3년 3천. 3년 이하 징역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체납 처분 면탈. 심지어 뭐 압수 물건의 보관자, 압류 명령의 보관자가 보관한 물건의 은닉, 탈루, 손괴, 부신 거예요. 이런 것도 같다. 3333. 근데 이런 것들 이제 좀 보셔야 돼요. 요런 사정을 알고도 방조 거짓 계약을 승낙한 자는 좀 낮아요. 좀 낮아요. 이건 직접 행위한 자고 요거는 방조한 사람이거든요. 33에서 하나 다운시켜야 되죠. 2년 이하의 징역,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2. 둘둘. 2는 둘둘이 괜찮죠. 그쵸? 투투도 괜찮다. 투투. 우리 어렸을 때 투투면은 2,200원 걷어가지고 막 데이트하고 그랬는데 그런 거 없어졌나? 투투 2,200원. 이거 저 오해하시면 안 되는데 이게 학폭 논란 이런 건가? 그런 거 아니에요. 저는 오히려 그거 상납하는 사람이었어요. 나 2,200원 있어. 빨리 주고 이랬어요. 저는 오히려 힘이 없었어요. 제가 얘기하는 게 이상하다. 장부를 소각하고 파기했네. 원래 우리 개별세법에서 5년 동안 장부 갖고 있어야 하는데 세무조사 와서 털릴 것 같으니까 불태웠어요. 조세 포탈하기 위한 증거 인멸 목적으로 세법 비치하더라는 장부 증빙은 뭐 영수증 뭐 이런 거, 병원이면은 진료 차트 이런 거 싹 다 조작했어요. 그리고 국세 법정 신고기한 지난 날부터 그래서 5년 이내에 소각 태웠죠? 파기 다 찢어버렸죠? 은닉했죠?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둘둘이네. 둘둘. 성실신고 방해행위. 우리가 관련된 거예요. 우리 세무사 터는 거예요. 하시면 안 돼요. 이거 여기서 경각심을 갖고 절대 그러지 말자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납세 의무자로 대리하여 세무신고를 하는 자가 우리 세무사가 조세 부과 징수를 면하게 하기 위하여 타인의 조세에 관하여 거짓 신고를 했을 때 둘둘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실제로 한 5년 전인가 저도 그때는 세무법인 다닐 때인데 그때 이런 사건 진짜 있었어요. 세무사가 프리랜서들 보험 모집이나 학원 강사들 모집해서 3.3% 어치스 떼니까 그 사람들 다 모집해서 환급받게 해주겠다. 그래서 가공 경비를 때려 넣어가지고 환급 받고 환급의 몇 퍼센트를 지가 먹은 거예요. 근데 그 누가 대리 신고했는지가 다 나오는데 다 환급받는 애들 보니까 다 똑같은 세무사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털어가지고 관련 그 보험 모집인 다 털리고요. 그 사람 여기 이제 학교 갔어요. 우리 세무사 안 돼요. 거짓 신고 큰일 나는 거예요. 둘. 유혹 받아도 안 돼요. 납세 의무자로 하여금 과세표준 신고를 하지하게 아니하거나 거짓 신고한 자, 조세징수 납부를 하지하고 선동하는 교사한 자, 세무사는 아닌데 이런 거 대리할 수 있는 자, 사무장님. 우리 개업하면은 그 기장했을 때 짱이라고 해야 되나? 기장 짱, 이 사무장이에요. 기장은 우리 사무장님한테 배우셔도 괜찮아요. 사무장님은 자격증은 없는데 어렸을 때 세무부인에서 직원으로 들어가서 거기서 막 10년차 이상 된 분들이에요. 그분들 돈 잘 벌어요. 그분도 돈 잘 벌고 세법 자격증만 없지 한 3년, 5년차 사무보다 훨씬 잘 알아요. 그냥 세법 시험만 안 봤을 뿐. 그 자가 이런 거 거짓 신고해 줄 수도 있겠죠? 하나 낮아요. 원이네 이거 원.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이렇게. 그래서 세무사는 둘, 사무장은 원. 10조 별표시. 10조는 별표시. 이거 현실에서 우리 가서도 볼 수 있어요. 합격해서도 볼 수 있어요. 세금 계산서 발급 의무 위반. 시험에 굉장히 잘 나와요.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공급가에게 부가세 세율을 적용한 계산 세액의 2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1번 부가세법에 따라 세금 계산서 전자티하에 포함해서 발급해야 할 자가 미발급. 그 다음에 거짓 발급. 미발급, 거짓 발급. 두 번째는 계산서예요. 소득세, 법인세, 계산서, 미발급, 거짓 발급. 크게 보세요. 그래서 세금 계산서, 거짓 또는 미발급. 세 번째, 네 번째는 합계표거든요. 우리 세금 계산서 합계표에 모아서 제출하는 거잖아요. 합계표 제출해야 할 자가 합계표를 안 낸 거는 그거는 이제 죄가 아니에요. 그냥 누락해서 실수를 안 낼 수도 있죠. 그건 부가세, 가산세는 있지만 이런 범죄 행위까지는 아니에요. 제출은 했는데 거짓 제출 체크. 거짓 제출. 그리고 미제출 X라고 적어주세요. 미제출 X.
미제출은 가산세는 있지 범죄는 아니에요. 범죄는. 4번은 계산서 합계표예요. 요건 세금계산 합계표, 요건 계산서 합계표. 계산서 합계표도 거짓 제출이죠. 미제출이 아니라. 그때 1년 2배, 1년 2배. 1학년 2반 뭐 이렇게 외우신 분도 있더라고요. 작년에 보니까. 작년에. 제가 실제로 중학교 때 1학년 때 2반이었어요. 그래서 뭐지? 어떻게 알았지 했는데 요거 외우고 있는 거라고 하더라고. 1학년 2반. 저는 2학년도 2반이었고 3학년도 2반이었어요. 그래서 안 까먹어요. 선생님 변태 아니 왜 기억해요? 1학년, 2학년, 3학년 다 2반이었어요. 그래서 세금 계산서 떠올리세요. 세금 계산서. 다음은 세금 계산서 지금 이어지고 있거든요. 1학년 2반인데 앞에 거랑 지금 뭐가 다르냐면 세금 계산서 발급할 사람이 아니라 발급 받아야 할 자, 계산서 발급 받아야 될 자, 합계표 제출 매입 처벌이니까 그죠? 매입 처벌 제출할 자. 요것도 매입 처벌 계산서 그래서 반대쪽 공급자가 아니라 공급받는 자. 근데 뭐가 하나씩 들어가 있어요? 이거는 미수치만으로도 이거 제재가 있는 게 아니에요. 뭐가 공통적으로 들어가 있어요? 통정하여 또 어디 있어? 통정하여 짜고 거짓으로 해요. 공급자랑 짜고 거짓으로. 그래서 부가세 너무 많이 내야 되는데요. 결손 세무사 아니 이따 세무사에서 설명드리자구나. 어쨌든 통정해서 첫 번째는 세금 계산서를 발급받지 않거나 거짓 기재 세무서 발급 받았다. 두 번째는 계산서 미수치, 계산서 거짓 기재 수치. 세 번째는 매입 처벌 세금 계산서 합계표를 거짓 제출. 미제출이 아니죠? 거짓 제출. 계산서 합계표를 거짓 제출. 1학년 2반. 세 번째, 제일 센 놈이야. 세금 계산서에서 무지막지한 놈이야. 재화 용역을 공급하지도 않고 공급받지도 않고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을 했으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왜냐면 공급 거래도 없이 이건 세금에서 끄는 거예요. 앞에 거는 그래도 공급을 했다라는 거죠. 근데 예를 들어 100만 원짜리인데 1000만 원에 끊고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공급 아예 그냥 가공거래. 완전 가공거래 이건. 그러니까 센 놈이죠. 3. 첫 번째 부가세법에 따른 세금 계산서 발급하거나 발급받은 행위. 근데 여기 연결되는 거죠? 공급 없이 세금에서 끊었다. 공급 받지 않고 발급받았다. 소득세, 법인세, 계산서 거래 없이 발급하거나 발급받았다. 또는 부소법에 따른 매출 매입처별 합계표를 거짓 기재했다. 공급 없이 거짓 기재했다. 그때 3.3이에요. 근데 요거 4. 요 3의 행위를 주로 현실에서 누가 중개하냐면 우리 세무사님들이 어차피 결손 나니까 세금 신고 안 하셔도 되죠? 세무사 하나만 끊어주세요. 여기 세금 많이 내야 돼요. 요거 알선 중개한 세무사 3과 같은 형에 처한다. 요게 3이죠. 3. 그 세무사도 3. 이 경우 세무를 대리하는 세무사, 공인중개사, 변호사가 3의 행위를 알선한 자 심지어 2분의 1 가중. 이게 세무사면 2분의 1 가중이고 그 세무사 아닌 자가 중개하면 3이고 세무사가 중개하면 2분의 1 가중. 큰일 나요. 심지어 여기 이런 것들 나중에 묶어서 좀 정리하셔야 돼요. 징역과 벌금형을 병가할 수 있는 거. 아까 우리 조세포탈 3조에서 배웠죠. 위에 거. 사기 부정한 행위. 그쵸? 사기 부정한 행위. 그거 병가했잖아요. 그거 2233 다 병가예요. 조문 잘 따라가야 돼요. 33만 병가 아니에요. 2233 다 병가예요. 그 조세포탈. 얘 지금 병가. 3회제 요거죠. 공급 없이 세금 계산서나 합계표 장난친 거. 공급 없이. 앞에 거는 또 아니에요. 요거 3만 지금 병과예요. 3만. 3회제를 범한 자에 대해서는 정상에 따라 징역형, 벌금형을 병과할 수 있다. 나중에 이제 문제 풀 때 병과되는 규정 묶어놨어요. 마지막에 정리할 거예요. 그 다음에 명의대여한 거예요. 명의대여. 조세, 회피, 강제 집행, 면탈의 목적으로 타인의 성명을 사용하여 사업자 등록을 하거나 또는 남이 하던 사업을 내가 쓴 거죠. 타인 명의 사업자 등록을 이용해서 사업을 영위한 자는 둘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또는 조세, 회피 또는 강제 집행에 따른 목적으로 자신의 성명을 사용하고 타인에게 사용을 허락한 거. 이거는 쓴 놈이고 이거 허락한 놈이죠. 허락한 놈은 좀 낮아요. 1년 이하의 징역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허락 이런 포인트를 맞춰야 돼요. 다 이걸 줄줄이 막 보기보다는 포인트 하나 딱 꽂혀서 그걸로 외우셔야 돼요. 그래서 그거 악의적으로 행위자는 둘인데 허락하면 원원.
그 다음에 납세증명 표지의 불법 사용이라고 해서 다음 중 어느 한에 대해서는 둘둘이다. 둘둘. 2년 이하의 징역. 이거는 일부러 이게 넘어가길래 좀 바꿔놨어요. 글씨 크기를 조그맣게. 2천만 원의 벌금을 처한다. 납세 증명 표지를 재사용하거나 뭐 술 뚜껑 따면은 그거 다시 쓸 수 없는데 또 다시 썼나 봐요. 또는 뭐 납세 증명 표지를 위조 변조, 위조 변조와 납세 증명서 소지 사용, 또는 인지세 첨부한 종이 문서를 전자 수입인들을 재사용하거나 이런 거. 그때는 둘둘. 납세 증명 표지의 불법 사용은 둘둘이에요. 둘둘. 자, 넘어가서 요것도 시험에 잘 나요. 우리 원천징수 의무자의 처벌. 요거 왠지 작년에 나올 것 같아서 GS에 여러 번 했는데 진짜 나왔더라고요. 근데 사실 여기는 뭐 다 나와요. 사실 20조밖에 없어서. 근데 이게 딱 그냥 정답으로 나왔어요. 조세 원천징수 의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세금을 징수 안 했대요. 징수. 그때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2항이랑 반드시 비교해야 돼요. 2항이랑 반드시 비교해야 돼요. 2항이 더 나쁜 놈이에요. 왜 더 나쁜 놈이냐? 징수했어요. 원천징수 했는데 안 냈대요. 그거 어디 간 거예요? 자기가 호주머니에 넣은 거죠? 꿀꺽한 거예요. 꿀꺽한 거. 꿀꺽한 놈이 더 나쁜 놈이죠. 둘둘. 꿀꺽 둘둘. 징수 안 하면 1천만 원. 징수는 했는데 안 냈으면 2년 이하의 징역 2천만 원의 벌금이니까 납부 안 한 게 더 나쁜 거예요. 납부 안 한 게 이거 잘나요. 그래서 이거 잘나요. 헷갈릴만 하죠. 헷갈릴만 해요. 14조 거짓으로 기재한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의 발급. 요건 이제 근로장려금 때문에 그런 건데 현실에서 우리 근로장려금 그 재정학에서도 좀 배웠죠. 부의 소득세제라 그래서 그죠? 좀 마이너스 하면은 돈 돌려주잖아요. 이거 되게 많은 현실에서도 특히 그 친구들 공무원 친구들 얘기 들어보면 와 이것 때문에 소득세관 난리 난다고 하고 1년 내내 힘들어 죽겠다고 하더라고요. 근로장려금 돌려줘야 돼서. 근데 이게 금액은 천차만별이더라고요. 금액 단위는 이게 굉장히 복잡한 체계를 갖고 있더라고요. 보통 헛벌이면은 2천만 원이야. 맞벌이면 뭐 3천만 원이야. 이런 사람들이 근로장려금 신청해서 받는 건데 일도 안 했는데 근로장려금 신청해서 받은 거예요. 일도 안 했는데. 그래서 타인이 근로장려금을 거짓으로 신청할 수 있도록 근로를 제공받지 않고 다음 중 어느 하나의 행위를 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여긴 좀 특이한 게 원천징수 영수증 지급명세에 기재된 총급여의 20%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첫 번째,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을 거짓 기재 타인에게 발급. 근로지급명세 거짓 기재 세무서에 제출. 요런 행위를 했다라고 한다면 둘둘이에요. 둘둘. 어쨌든 20%지만. 심지어 중개인도 마찬가지다. 세무사가 막 이런 거 해주고 이러면 다 같은 형에 처한다라고 되어 있고요. 넘어가서 요것도 이제 센 놈들이에요. 센 놈들. 해외 쪽 관련된 거면 이제 세요. 해외 쪽 관련되면 세요. 요건 사실 이제 국조법의 내용을 조금 연결되어 있긴 한데 그걸 모르셔도 외우셔도 정답은 다 맞추니까 우리 해외 금융계좌 정보 당연히 누설하면 안 되는데 그게 비밀 유지 규정인데 그걸 위반했다라고 하면 푼 거죠. 국조법의 다음 해상을 위반한 사람은 옥세요. 5년 이하의 징역 3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5-3. 은행에 종사하는 사람이 정보 푼 거예요. 두 번째는 금융정보 알게 된 사람이 어쩌고저쩌고 푼 거고 세 번째도 어떻게 제공하거나 누설 금융을 취득한 사람도 푼 거고 이 세무 공무원이 알게 되는데 푼 거예요. 어쨌든 이렇게 정보 풀면 5년 이하 징역 3천만 원의 벌금에 처한다고. 1항의 죄를 범한 자에 대해서는 또 나온다. 병과 규정. 병과 하나씩 살 붙여나가야 돼요. 해외 쪽 들어가서 이제 병과예요.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할 수 있다. 넘어가서 해외 금융계좌에 돈이 많으면 막 스위스은행에 돈이 많으면 우리나라에 신고해줘야 돼요. 근데 그 신고 의무를 불이행했으면 제재가 있다는 거죠. 국조법에 따른 계좌 신고 의무자로서 이게 50억일걸요 아마? 몇십억인데 신고기한 내 신고하지 아니한 금액이나 과소 신고한 금액이 50억을 초과하는 경우에 2년 이하의 징역, 신고 의무 위반 금액의 13% 이상 20%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하는데 정당한 사유 있으면 그렇지 않대요. 정당한 사유 있으면. 빠질 구멍이 있었죠? 정당한 사유 있으면 그렇지 않다. 그리고 병과 있어요. 병과. 우리 해외 2개 지금 병과 있어요. 앞에 해외, 요 해외. 병과 규정이 있어요. 징역형과 벌금은 병과할 수 있어요. 그리고 양벌 규정 배웠고 시험에 잘 나오고요. 이것도 배웠고 고발 규정도 배웠고 공소시효 배웠죠. 다 배웠다. 그래서 문제 풀고 수업 마치죠. 물건 풀고 조처법 끝이에요. 그죠? 가성비가 좋아요. 두 문제 여러분 맞추신 거예요? 46번이 또 나왔네? 내가 잘못했나? 조처법이 어딨지? 여기 있구나. 여기 있다.
49페이지인갑다. 그죠? 49페이지 1번인 것 같다. 그죠? 49페이지 1번 맞죠? 사기 그 밖에 부정한 행위로 명시되지 않는 것은 이중상부 작성, 거짓 증빙 수치, 장부 기록 파기. 신고를 하지 아니한 행위는 부정한 행위까지 아니죠. 4번이 틀렸고요. 고의적으로 장부를 비치하지 않은 행위. 그래서 아래쪽에도 제대로 법문구대로 실어놨고요. 넘어가셔서 2번에 조처법 3조는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를 아래와 같이 말하고 있다. 가로에 들어갈 내용을 취하는 것은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란 어떤 행위로서 조세부가 징수를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적극적 행위를 말한다. 열거된 그 사유가 아닌 것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장부기록 파기, 재산은익, 거짓 증빙, 거짓 문서, 계산서 조작 이런 것들 다 부정한 행위에 열거되어 있는데요. 5번에 소득, 거래 등의 귀성연도 착오로 손익귀소식이 잘못해가지고 신고한 거는 사기 부정한 행위는 아니라는 거예요. 사기 부정한 행위는 아니라는 거. 그 느낌은 공부 안 해도 맞추겠죠? 오른쪽에 3번. 요 문제는 좀 어려운데 사실. 옳지 않은 것은 판례에 따른다. 일단 이 가로가 있으면 어려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시험장에서. 조세 포탈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법령에 열거된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를 통해 조세부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적극적 행위를 할 것이 요구된다. 맞는 말이고요. 회사의 폐업 후 부가세가 서표집인 세액을 관할세무에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세법상 요구되는 장부를 비치하지 않았다 하여 폐업 후에는 이런 행위를 했을 때도 포탈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라는 판례를 출제한 거예요. 판례를. 부가세 신고 납부기한이 경과한 때 조사 포탈행위가 기사된다 할 것이고 납부 포탈세 일부를 납부하였더라도 포탈죄의 성립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칠 수 없다도 판례에 태워두고요. 조세 요 4번은 배웠죠 우리. 조세 포탈의죄를 범한 자가 법정 신고 지난 후 6개월이 기한후 신고고 수정 신고는 2년이에요. 참고로. 근데 국기법 배우는 게 자연스럽게 배울 거예요. 수정 신고 2년, 기한후 신고 6개월. 형을 감경받을 수 있어요. 자수하면. 매출 누락에 따른 부가세 포탈세 산점에서 매입세에서 교부받지 아니한 매입에 대한 매입세액을 공제해야 된다. 세금에서 없으면 매입세 공제 안 되겠죠. 이것도 우리 부가세 그냥 이론만 보더라도. 5번이 틀렸고 넘어가서 옳은 것은 개인사업자의 종업원이 개인사업자 업무에 관하여 조세 포탈죄를 범한 경우 종업원을 벌할 뿐만 아니라 종업원을 고용한 개인사업주도 양벌 규정 적용하죠. 근데 징역형이 아니라 벌금형을 과한다. 벌금형을 과한다. 이거 잘 나온다 그랬죠. 원천징수 의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징수 안 했대요. 징수. 납부가 더 나쁜 놈이죠. 1,000만 원 이건.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징수하고 납부 안 한 게 둘둘이죠. 타인 근로장려금을 거지로 신청할 수 있도록 이런 행위를 했으면은 2년 이하의 징역 20% 이하의 벌금이고요. 4번에 법인의 종업원이 조세 포탈죄를 범한 경우 법인이 그 위반 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업무에 관한 상당한 주의 감독을 게을리하는 꼬리자르기. 그럼 법인은 처벌을 면한다. 그러하지 아니하다니까. 국세기본법에 따른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대해서도 양벌규정 적용된다. 괄호에 있었죠. 포함한다 있었던 거죠. 포함한다. 넘어가서 5번. 옳지 않은 것은 조세처벌법상 조세는 관세를 제한 국세를 말한다라고 하고요. 관세는 별도의 징수 처벌 규정이 있어요.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서 포탈죄를 상습범 가중한다. 2분의 1 가중한다. 포탈세액 등이 연간 5억 원 미만이더라도 중대한 내국세 관련 범칙 행위를 한 경우에는 고발 없이도 검사가 공소제기할 수 있다? 없어요. 이런 규정 없어요. 무조건 국세청장 등의 고발이 있어야지만 검사가 제기할 수 있어요. 이렇게 자꾸 현혹 줘도 없어요. 법인의 대표자 종업원이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조처법에 규정한 범칙에 한 경우 법인이 위반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업무에 관하여 나 열심히 했다. 선량한 가해자로서 주의를 다했다. 벌금형을 과할 수 없다죠. 없다. 양벌규정 적용할 수 없다. 법인의 대표자 종업원이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범칙행위 특정 가처법 이런 거 적용받는 경우에 있어서 양벌규정에 따른 법인의 공소시효는 원래 7년인데 얘만 딱 10년이야. 그쵸? 얘 이제 풀어서 해친 거예요. 10년이에요. 얘만 10년. 다음 넘어가셔서 6번. 옳지 않은 것은 원천징수 의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징수한 세금을 납부하지 않았을 때는 둘둘이었죠. 이게 징수는 했어요. 납부를 안 한 게 더 잘못했죠. 둘둘. 아까가 1,000만 원. 조처법에 따른 범칙행위는 국세청장 등의 고발이 없더라도 검사는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2번 바로 틀렸고 조세 포탈하기 위한 증거인멸 목적으로 장부 이런 거 소각 파기했으면 둘둘이고요. 조세 회피 강제 집행 면탈의 목적으로 자신의 성명을 사용하고 타인에게 사업자 등을 허락한 자는 좀 낫다고 그랬어요. 허락하면 그게 1년 이하의 1,000만 원이고요.
납세 의무자로 하여금 조세 징수나 납부하지 않을 것 성동원 교사한자. 이게 아까 사무장님들 좀 낫죠. 아까 세무사가 이런 거 하면 둘둘이었고 사무장님은 원원이었죠. 원원. 그다음 넘어가서 우리 7번 옳지 않은 것은 요게 세무사 나온다. 납세 의무자를 대리해 세무신고를 하는 자가 부가징수를 면하기 위해서 타인 조세에 관한 거짓 신고했을 때 여기가 둘둘. 그렇죠? 이번에 조세 포탈 증거인멸 목적으로 장부 증빙 5년 내 파기했어요? 소각했어요? 둘둘. 납세 증명표지 위조했어요? 둘둘. 원천징수 의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징수 안 하면 1,000만 원 이하 벌금이었고요. 조세 회피 강제 집안 면탈 목적으로 자신의 성만을 사용하 타인에게 사유자들을 허락하면 1년 이하 징역 1,000만 원 이하 벌금을 처한다 했죠. 허락. 자, 우리 8번. 조사 옳지 않은 것은 조세 포탈지를 범한 자가 포탈 세액 등에 대해서 법정 신고 지난 후 2년이 되는 날에 수정 신고를 했을 때 혐의를 감경할 수 있어요. 최대 2년. 3년이 아니야. 1년 틀렸고. 조세 포탈죄가 그 3조 처음에 배운 거. 정상에 따라 병과할 수 있고요. 상습범은 형의 2분의 1 가중시키고 납세 의무자를 대리하여 세무신고를 하는 자가 조세부과를 면하게 하기 위해 타인의 조세에 관해 거짓 신고할 수도 처벌한다. 요게 둘둘이었죠. 둘둘. 소득세에 관한 조세 범칙 완성 시기는 국고에 돈이 들어왔어야 했는데 안 들어가는 시점이 신고 납부 기한 지난 때로 한다. 그래서 맞는 표현이에요. 9번 옳지 않은 것은 요게 작년 세무사 문제다. 옳은 것을 출제했어요. 옳은 것은 이런 거 공부하기가 좋죠. 원천징수 의무자가 징수하지 아니했을 경우보다 세금을 납부하지 아니했을 경우에 법정 형량이 더 크죠. 징수 안 하면 1,000만 원 이하 벌금이고 징수했는데 납부하지 않으면 둘둘이잖아요. 둘둘. 그러니까 납부하지 아니했을 경우에 법정 형량이 더 크다. 맞죠? 형량이 더 크다. 1번이 맞는 표현이에요. 1번이 맞는 표현. 2번 개인의 사용인이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조처법에 규정하는 범칙행위를 하여 징역형을 과한 경우에 그 개인에게도 벌금형을 과할 수 있다. 양벌 규정. 징역형이 아니라 벌금형을 과할 수 있다. 범칙행위에 대해서 국세청장 등은 고발이 없더라도 5억 원 이상이면 검사는 공투 제기할 수 있다? 없어요. 그렇죠. 무조건 고발이 있어야지만 제기할 수 있고요. 조세 회피 강제 집행 면탈의 목적으로 타인 성명을 사용하게 해서 사업자 등록하는 경우에 공소시효는 7년이고요. 아까 특가법 적용되는 예외인 법인의 경우만 10년짜리가 하나 있어요. 그래서 그게 7년이고 요거 7년이고 납세 의무자가 재산을 점유한 자가 체납처분 집행 면탈의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하였을 때는 33이에요. 33. 넘어가서 10번. 요거는 이제 좀 사실 국세기법 내용이 좀 많이 들어가서 이거는 좀 국기법 보고 풀어보세요. 이게 2, 3 이런 것들이 다 국기법 내용이 많이 들어가 있어서 이게 거의 이제 처음으로 국기랑 조처랑 콜라보된 문제였어요. 가끔 이렇게 어렵게 나오면 국기 조처가 좀 콜라보돼요. 그래서 이건 정답 자체들이 다 국기법 관련된 내용이 너무 깊이 있게 들어가서 좀 국기법을 배우고 들으시고요. 11번 볼게요. 11번. 조처법 위반 죄에 대해 해당하는 경우를 모든 것은 읽어보면 다요. 다. 우리가 다 배운 거예요. 다 배운 거. 그래서 가나다라마 다요. 다. 읽어보시면 다요. 넘어가시고 12번. 옳지 않은 것은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서 5억 원 이상의 조세 포탈하면 33이었죠. 33.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서 상습범 형의 2분의 1 가중시키고 무면허하고 주류 및술 술 판매했죠. 꽤 세요. 이거 꽤 세요. 33이에요. 33. 근데 22라고 난 틀렸다. 가짜 석유가 진짜 세죠. 55. 가짜 석유 진짜 세죠. 가오라고 아까 가오. 납세 의무자가 체납처분 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운이태했을 때 33. 뭐 당연히 맞는 표현이고 넘어가서 우리 13번 옳지 않은 것은 조세처벌법상 조세랑 관세를 제한 국세를 말하고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서 조세 포탈한 자는 포탈 세액이 5억 원 이상인 경우 33. 법인의 사용인이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범칙 행위를 했다. 법인이 위반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상당한 주의 감독을 게을리한 경우에는 이죠. 게을리했어요. 게을리했어요. 법인에게 양벌 규정 적용해야 되는데 벌금형을 갈 수 있죠. 징역형이 아니라 벌금형을 갈 수 있죠.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포탈했는데 상습범 2분의 1 가중시키고 사기 부정한 행위로 포탈한 행위의 공소시효는 옛날에 5년이었고 7년으로 바뀌었죠. 7년. 너무 쉬워요. 우리 너무 쉬워요. 넘어가서 우리 14번에 옳지 않은 것은 가짜 석유 5예요. 5. 가짜 석유 5. 우리 2번은 혹시 하나 보자. 이거 옛날 규정인데 삭제됐어요.
지방국세청에 또는 세무서장은 주세법에 따른 면허를 받지 않고 제조한 물품으로서 제조자가 판매자가 소지하는 물품을 몰취할 수 있는 규정이 있었었는데 한 3년 전인가 삭제됐어. 삭제. 몰취가 뭐냐면 아래쪽에 해설 한번 볼까요? 선지 분석에서 몰취 과로에 이게 법원이 일정의 소유권 박탈해서 국가가 가져가는 거예요. 국가 가져가는 거. 그 조처법에서 삭제됐어요. 그래서 몰취할 수 있다라는 건 무조건 다 틀린 거예요. 모든 규정에서 몰취할 수 있다는 다 틀린 거예요. 삭제됐으니까 몰취 규정 없어졌다. 조처법. 넘어가서 15번. 옳은 것은 부가세법에 따라 세금계산서 작성하여 발급해야 할 자가 세금계산 발급하지 않으면 1학년 위반이었죠. 이거 1학년 위반. 이번에 부가세법에 따라 매입처별 세금계산학계표를 정부에 제출할까? 짜고 거짓으로 기재한 매입처별 세무사학계표를 제출한 경우에는 매입액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세액에 요것도 1학년 위반이었죠. 1학년 위반. 재화용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공급 없이 가공세무서 끊고 이런 애들은 센 놈이었죠. 33. 4번도 공급 없이 계산서 같은 거 했어요. 근데 그 행위를 알선하거나 중개한 잔도 그 위의 규정 똑같이 적용하니까 33. 세무를 대리하는 세무사가 재화용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하지 아니하고 소득세법의 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 행위를 알선 중개하면 형의 2분의 가중시켜요. 심지어 세무사면 형의 2분의 가중시켜요. 5번이 맞는 편이네. 넘어가서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 위반 등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1번 부가세법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작성하여 발급할 자가 거짓기재 발급. 아까 열거된 사유였죠?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야 할 자가 공급자가 통정하여 부풀리는 허위기재 거짓기재로 발급받았다. 열거돼 있었고요. 세무서 이거는 공급 없이 세무서 끊었다. 공급하지 않고 계산서 받았다. 근데 5번에 합계표를 거짓 제출이 아니라 정부에 제출하지 않은 미제출. 이거는 부가세법에 가산세는 있어요. 0.3%, 0.5% 이런 식으로 있는데 죄는 아니에요. 죄는 아니에요. 거짓 제출일 때가 죄예요. 거짓 제출일 때. 단순 미제출은 죄는 아니에요. 17번 보자. 요것도 이제 판례여서 굉장히 좀 어려운 문제인데 우리 세무사 17년도가 최근 한 5, 6년 중에 제일 어려웠던 해야 1차에서 참고로. 왜냐면 거기 판례 문제가 겁나 많아요. 그래서 발급에 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인데 얘는 정답만 좀 보죠. 3번에 재화를 공급한 자가 재화를 실제로 공급받는 자가 아닌 다른 사람의 세무서 발급한 경우 세무서 미발급으로 인한 죄에 해당한다라는 판례예요. 이런 거 나오면 그냥 한 문제 틀리고 말아요. 그냥 틀리고. 어떻게 이거 판례 기본 우리 법도 보기 어려워 죽겠는데 판례까지 다 봐요. 2차 가서 보셔도 늦지 않아요. 그 다음 넘어가서 18번. 사실 이런 것들을 내는 건 좀 반칙이라고 보는데 하여튼 어쩔 수 없어요. 둘둘 아닌 것은 납세 의무자 또는 납세 의무자 재산 점유하는 자가 체납 처분 집행을 면탈하거나 면탈하게 할 목적으로 재산 은닉 탈루 거짓게 했을 때 이게 33. 2번이 장부 판계한 거 둘둘이었고요. 세무사가 거짓 신고한 거 둘둘이었고 그 허락한 거 말고 타인 성명 사용해서 실제 행위한 사람은 둘둘이었고요. 원천 징수를 징수했는데 안 냈으면 둘둘이었죠. 그렇죠? 이렇게 둘둘. 넘어가서 19번. 옳지 않은 것은 1번 조세 포탈범이 법정 신고 기한 후 6개월 이내에 수정 신고한 경우에 형을 감경할 수 있고요. 기한 후 신고한 경우에도 감경할 수 있어요. 정확히는 수정 신고는 2년 이내죠. 2년 이내. 기한 후 신고는 6개월 이내. 형을 감경할 수 있어요. 자수. 이번에 신고에서 확정된 국세의 범칙 기수 시기는 신고 납부기 아닌 지난 때고요. 조세 포탈범 그 3조 병과할 수 있고 상습범은 2분의 1 가중시키고 소득금의 결정에 있어서 세무회계랑 회계로 차이가 생겨가지고 단순히 누락한 거 이런 것들은 부정행위로 안 본다라는 거예요. 넘어가서 여기 나온다. 이제 여기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할 수 있는 것은 해설을 볼게요. 해설 이렇게 묶어놨어요. 해설에 병과할 수 있는 사유가 첫 번째 3조에 있었던 조세포탈범 요거는 2233 다 들어가요. 2233 공급 없이 아예 공급도 없이 세금 계산서 같은 거 장난치거나 합계표 장난친 거. 그 다음에 해외 관련된 거 2개. 그쵸? 해외 금융계좌 비밀 지키라 그러는데 누설하고. 해외에 돈 많이 있으면 그거 신고해라라고 했는데 신고 안 하고. 이런 것들은 이제 병가할 수 있어요. 병가 이거 4개 외우실 수밖에요. 아이디어 주는 사람은 이거 앞글자 좀 잘 따서 전달해 주세요. 제가 쓸게요. 차용해서 쓸게요. 그래서 1번에 공급할 수 있는 것을 물어봤죠. 할 수 있는 것을 물어봤으니까 1번에 공급 없이
부가세법에 따른 세에서 발급하거나 발급하는 행위. 요게 이제 병과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되죠. 그리고 작년에도 요게 나왔다. 요게 작년에도. 요것도 이제 정확히 저희가 맞췄죠. 병과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닌 것이니까. 1번에 사기 그 밖의 부정행위로서 1억 원 미만 조세 환급 받는 경우. 이거 오해하시면 안 돼요. 그 3억 이 경우에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다시 한번 이거 한번 봐볼까? 쭉 주문해서 여기 있다. 우리 아까 사기 규정한 부정행위로서 포탈 조세 환급 공제를 받는 경우는 둘둘이었고 이런 데는 3-3인데 요 지금 병과 규정이 1회 죄를 범한 자에 대해서 병과하니까 둘둘 3-3 다 포함한다고 얘기하는 게 자꾸 이거예요. 꼭 이 5억 넘는 애만 병과가 아니라 사기 부정한 행위면 그냥 병과예요. 사기 부정한 행위면 병과예요. 그냥 사기 부정한 행위면 병과예요. 그래서 일부러 좀 이걸 좀 의도해서 만든 것 같아요. 이 지문을 1억 원이라 숫자를 괜히 넣은 게 아니에요. 그렇죠? 사기 부정한 행위로서 1억 원이면 3-3만 병과인가? 이렇게 될 수 있잖아요. 근데 사기 부정한 행위면 병과예요. 그래서 1번도 병과예요. 1억 원 미만의 조세 환급 받아도 병과예요. 병과. 공급 받지도 않고 합계표 거짓 기재 제출했네. 병과. 해외 금융계좌 신고 안 했네. 병과. 5번에 공급하지 않고 합계표 거짓 기재 제출. 병과. 4번에 세무사가 이거 탈세 해준 거죠? 거짓 신고한 경우. 병과는 없었어요. 그래서 4번이 틀렸다. 끝났어요. 이게 최근 10개년 묶어놓은 조처법이에요. 요것만 듣고도 우리 두 문제 다 맞출 수 있어요. 그쵸? 두 문제 다 맞출 수 있어요. 그래서 조처 다 맞추고 국징은 4개 또는 3개 느낌으로, 그쵸? 오늘 그 정리한 느낌으로 계속 가져가시면 이제 무조건 그렇게 될 거예요. 그렇게 일단 6문제 일단 든든하게, 그쵸? 그리고 또 원재현 교수님이 그 공표가 언제 됐죠? 3월 말이랑 4월 초인가 그랬을 거예요. 그쵸? 국기법이 내용이 되게 많아요. 그리고 국기법은 세법하게 쓰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게 개별 세법에도 많이 쓰이고 국기법 내용에 오늘도 배웠지만 국징법에도 좀 연관이 꽤 돼 있기 때문에 그것 좀 열심히 좀 들어야 돼요. 그래서 그건 이틀간 적용해요. 이틀간. 66해요. 66. 자꾸 66 이렇게 되네. 6시간 이렇게 수업을 한다는 거예요. 66. 그래서 그때는 책이 나요. 너무 오늘은 너무 죄송했지만 기타 세법 요청이 많아서 어쩔 수 없이 프린트로 진행했지만 다 찢어버리셔도 돼요. 아니, 찢어버리면 좀 그렇죠. 그거는 좀 너무 그렇죠. 압류 금지 재산이에요. 어쨌든 그 필기 적어놓기 위해서 그 책이 그 전에 나올 거야. 아마 수업 전에 거의 지금 다 돼서 사실은 거의 인쇄소 단계에 있어요. 그래서 그 전에 이제 나올 테니까 그걸로 이제 마지막 정리하시면 된다. 근데 국진법 이렇게 조문으로 보면 어차피 시험은 조문으로 나와요. 요약된 문구가 아니라 조문으로 나오기 때문에 조문 문구를 눈에 읽는 게 좋긴 좋아요. 그쵸? 시험에 그게 나오니까. 근데 조문 문구가 어려우니까 쉬운 용어와 쉬운 상황으로 이해한 다음에 조문이 이렇게 돼 있구나, 이렇게 들어가는 게 가장 이상적인 1차 그 말 문제예요. 그래서 고생 너무너무 많으셨고요. 다시 무료 특강으로 하니까 그것도 보시고 이후에 일정 같은 것도 궁금하시면 언제든지 물어보세요. 고생 많으셨어요. 수업 마칠게요.